카타르 12년 동안 준비한 팀이 이거야.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했고요. 먼저 개막전 경기 정보와 결과부터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회 첫 번째 후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모건 프리먼 대배우죠. 모건 프리먼 씨의 차분한 나레이션으로 서사를 만들고 화려한 공연을 더해서 굉장히 멋진 무대 연출 보여준 것 같아요. 늘 화려한 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달리기만 했던 개막식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많았는데 차분함을 더하고 서사를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정국 씨가 등장해서 개막식부터 한국인이 주인공인 그런 월드컵이 됐죠. 우리로서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막식에 이어진 개막전은 A조 경기였는데 에콰도르가 카타르에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타르가 졌다는 거죠. 역사상 최초로 개막전에서 개최국이 패배했습니다. 2006년부터 개최국이 개막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남아공은 비겼고요. 나머지 독일, 브라질, 러시아는 다 이긴 바 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가 최초로 지는 팀이 되었고요. 이제까지 역대 최악의 개최국 하면 유일하게 1라운드를 통과 못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16강에 못 간 팀이 남아공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많은 팀이 자국 대회에서 최초로 16강에 갔어요. 당장 한국, 일본이 그랬죠. 그런데 남아공보다 못한 더 최악의 팀이 되게 생긴 게 바로 올해의 카타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볼리 선정 맨 오브 더 매치, 당연히 이 선수 얘기해야겠죠. 에네르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는 2014년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3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예요. 당시 에콰도르가 1승 1무 1패로 아깝게 16강 진출에 실패했거든요. 월드컵이 반가운 사나이 발렌시아입니다. 지난 대회 3골, 14년 대회 3골, 이번 대회 2골, 벌써 월드컵 개인 4경기를 뛰면서 5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득점력이죠.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이미 컨디션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슈페르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김민재 동료로서 골 못 넣고 겉돌던 그 발렌시아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에서 자리 못 잡고 결국에는 이제 터키 리그로 가버린 그런 발렌시아를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지난 시즌 발렌시아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김민재 떠난 뒤에 페네르바체가 고공행진 중이었거든요.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주스 감독이 와서 페네르바체를 한층 끌어올렸고 그 중심에 발렌시아가 있었습니다. 발렌시아가 리그 13골을 넣으면서 독보적인 득점 1위를 하다가 월드컵에 왔는데 그 컨디션이 대회로 이어졌어요. 월드컵에서도 뛰어난 득점력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골은 일단 페널티킥으로 넣었고요.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키퍼를 속이는 침착한 킥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이 정말 멋졌는데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골대와 발렌시아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대충 한 10m? 그런데 옆으로 돌려놓는 헤딩을 절묘하게 하면서 골대 구석으로 공이 낮게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죠. 멋진 헤딩으로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력 면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건 부상 우려였는데 이 선수가 다리를 절었어요. 전반전 중반부터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뛴 점, 특히 코칭 스태프가 계속 뛰게 한 판단이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 정도로 이번 대회 계속 보고 싶은 선수였고요. 결국 77분에 존 시프엔테로 교체가 됐는데 일단 의무진이 판단을 해서 뛰게 한 거니까 큰 부상 아니라고 봐야겠죠.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첫 경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발렌시아의 활약 2차전, 3차전에서도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타르의 모습, 개최국이라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쫄았나? 라고요. 긴장을 좀 지나치게 한 것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길게는 12년 동안 준비했어요. 왜냐면 보통 개최지 선정이 대회 6년 전 이 정도에 되는 게 보통인데 카타르 월드컵은 무려 12년 전에 개최지가 선정됐거든요. 2010년에 이 대회 개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의 세월이 있었고 당시 정말 축구가 정말 약소국이었던 카타르는 그 뒤로 자국 리그와 자국의 유소년 시스템부터 완전 뜯어 고치면서 이번 2022년 대회를 위한 초석을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그 뒤로 한국 선수들이 카타르 리그에 많이 진출했던 거 기억나시죠? 카타르 프로팀들도 돈을 많이 쓰면서 자국 리그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남태희, 권경원, 현재의 정우영 이런 선수들 많이 뛰었죠. 현재 이제 해설하고 있는 구자철 선수도 카타르 리그를 거쳤고요. 짧게는 5개월 동안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유럽 팀들은
이번 대회를 뭐 앞두고 한 10일 전에 소집했잖아요. 한국도 조금 더 일찍 소집했지만 키케야 보름 정도 소집한 게 전부였는데 한국도 추춘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소집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이제 국내파 위주로 소집을 했고 해외파까지 합류한 건 역시 대회를 뭐 기껏해 열흘 정도 앞둔 시점이었죠. 그런데 카타르는 자국 리그를 6월부터 전면 정지하다시피 하고 약 5개월에 걸쳐서 대회를 완전히 준비했어요. 그 뒤까지 리그가 조금 더 이어지긴 했지만 카타르가 제일 오래 준비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의 5개월 동안 뭐 오스트리아 전지훈련, 스페인 전지훈련 그 사이에 수많은 A매치와 A매치 사이사이에 있는 현지 클럽팀과의 연습 경기까지 정말 엄청난 준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합숙훈련을 통해서 체력과 조직력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큰 무대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카타르는 여기에도 힘을 기울였어요. 2019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당시 한국이 카타르에 졌죠. 일단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코파 아메리카, 북중미 골드컵, 심지어 월드컵 유럽 예선까지 가능한 모든 대회에 초청팀 자격으로 다 갔습니다. 뭐 코파나 골드컵은 원래 초청팀을 부르는 대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월드컵 유럽 예선은 무슨 얘기냐면 월드컵 유럽 예선 중에서 한 조만 팀이 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그 조에 카타르가 깍두기처럼 들어가서 그 해당 A매치 대회에 A매치가 없는 예선을 못하는 팀과 고정적으로 A매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팀과의 A매치를 꾸준히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방법으로 북중미, 남미, 유럽팀과의 경험을 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월드컵 본선이 열리자 막상 큰 무대가 다가오자 전혀 실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원래 실력이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이번 경기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 준비한 만큼 체력 상태 뭐 그 하나만큼은 모든 팀 중에 최고라고 봐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뭐 체력으로 에콰도르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안컵 때 그 팀이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은 카타르의 알모에즈 알리, 뭐 아피프, 이 투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안컵 때 체험해본 바가 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도 전 세계 한 2, 30위권인 한국을 상대로 이겼던 팀이란 말이에요, 카타르가. 그런데 이번 경기에선 정말 뭐 전 세계 100위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리멸렬한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압박이 없었던 뭐 아시안컵이나 초청대회에서는 괜찮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왜 이랬는가? 정말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했구나. 제가 현지 분위기 정확히 모르지만 대체 자국에서 이 선수들한테 얼마나 압박을 준 건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현지 보도들을 보면 평가전에서 질 때, 패배를 면할 때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확확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냄비 여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타르 선수들이 더욱더 압박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선발 선수들은 알하이도스를 비롯해서 투톱도 그렇고 거의 실망스러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카타르에서 분위기를 바꿔준 역할을 한 선수는 뭐 교체 투입된 무함마드 문타리 정도? 한국이 그 98년도 월드컵 때 네덜란드에 대패하면서 이동국 선수가 쫄지 않은 중거리 슛 한번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위안을 얻었었는데 문타리의 중거리 슛이 좀 이동국의 그 슛과 비슷한 그런 청량감을 좀 줬습니다. 뭐 승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지만요. 자, 이번 경기 요약하면서 두 번째 토픽으로는 가라 피카츄 몸통 박치기라는 요약 문구를 꼽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콰도르가 유니폼도 노란색이고 경기 내내 몸통 박치기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피카츄 같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 나쁜 얘기가 아니고 에콰도르는 원래 저돌성, 적극성이 굉장히 특징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생존해야 되는데 에콰도르가 비교적 소국이기도 하고 축구가 잘한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의 테크니션들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친 플레이를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콰도르는 대대로 보면 약간 좀 체격이 아주 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단단하고 좀 질긴 선수들을 많이 기용해서 몸으로 좀 부딪혀 가면서 적당히 파울로 끊는 그런 좀 끈질긴 플레이를 특기로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 팀 컬러가 이번 대회 선수단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카타르가 경기 초반에 약간 얼어 있는데 카타르 선수들 상에서 에콰도르 선수들이 와가지고 몸으로 박아대니까 카타르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두 골이 일찌감치 나 버렸고 이미 경기는 끝난 거죠. 후반에 카타르를 상대로 에콰도르가 좀 압박을 덜 하니까 카타르가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았지만 이미 점수차는 벌어져 있었고 그 이후로 추가골이 나지 않으면서 경기는 끝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경기 전에 카타르가 에콰도르 선수들을 매수했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데 음모론은 음모론이었던 걸로 끝난 것 같고요. 에콰도르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 발렌시아, 좀 노장인 발렌시아는 당연히 증명해냈고 미드필드의 중심, 브라이턴의 특급 미드필더죠. 지금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카이세도
이 선수도 본인의 좀 거친 플레이와 또 전진 능력, 드리블 능력, 패스 능력 뭐 다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너무 공격을 못하다 보니까 에콰도르의 또 한 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에로 인카피에 센터백이죠. 이 선수는 거의 영향을 보여줄 일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네덜란드와 세네갈과의 경기는 인카피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에콰도르는 원래 이번 경기 전까지는 짠물 수비가 특징인 팀이에요. 0대0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골을 못 넣어도 먹진 않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덜란드, 세네갈을 상대로 만약에 이 무승부를 할 수 있다면 16강 진출이죠. 뭐 쉽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경기는 무실점 혹은 많아봤자 1실점으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는 레버쿠젠의 특급 수비수 인카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카타르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A조의 조 판세는 예상과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 예상으로는 네덜란드가 1강이고 카타르가 개최국 버프가 있으니까 또 세네갈이 또 에콰도르가 각자 좀 꺾인 면이 있으니까 3중2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카타르가 더 아래라는 걸 볼 때 1강 2중 1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같은 2중 중에 하나인 세네갈, 게다가 마네가 빠져있는 세네갈만 잘 넘는다면 충분히 16강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서죠. 에콰도르는 어느 때보다 지금 희망적일 것 같고요. 또한 카타르가 그냥 진 게 아니고 경기력이 이 정도라면 3패 가능성도 있거든요. 카타르가 3패를 안 한다면 어느 순간 좀 긴장을 풀고 좀 대회에 적응을 해서 합석의 성과를 내는 경기가 한 번 나온다면, 그래서 네덜란드와 세네갈 중에 한 팀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팀은 그 즉시 위험해지는 셈이 됩니다. 만약에 뭐 에콰도르, 세네갈 상대로 지고 뭐 카타르가 네덜란드 상대로 무승부 이상 해버린다면 네덜란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가 앞으로 계속 두 경기 계속 이럴지 3패로 끝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번 경기 부진했어도 개최국인데 3패는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1무나 1승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상대가 누군지, 그 덫을 받는 팀은 뭐 누군지 한 팀은 똥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와 세네갈은 좀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A조 판수가 굉장히 재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랑 같은 아시아 팀인 카타르의 부진으로 인해서 생긴 구도라는 점이 그게 뭐 뒷맛이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위해 정말 많은 걸 쏟아 부었는데 다 허사가 되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느낌도 있고요. 어디 가서 한국과 같은 아시아라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 한국이 다가오는 첫 경기에서 잘해야겠죠. 카타르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한국은 정말 좋은 대회를 스타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첫 경기였습니다. 개막전 리뷰 마치겠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